자, 네 번째 챕터로 갑니다. 고위험 임부간호입니다. 자, 임신한 상태예요. 임신인데 이 임신이 고위험이에요. 임신 중에 출혈성 합병증, 임신 후반기의 출혈성 합병증, 임신 중 고혈압 장애, 임신과 관련된 질환과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임신 중 출혈성 합병증으로 유산 얘기할 겁니다. 얘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가 생존 능력이 있기 전에 임신을 종결하는 것을 얘기해요. 원인, 조기 유산, 임신 12주 이내의 유산. 이것은 내분기 이상으로 봅니다. 내분비 이상으로 보고요. 면역학적 요인, 유전적인 요인, 전신성 질환으로 봅니다. 자, 후기 유산은 태아보다는 인부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임신 12주에서 20주 사이의 유산을 얘기해요. 얘는 태아의 문제가 더욱더 크고 여기는 인부의 영향이 더욱더 큽니다. 유산의 종류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절박 유산이에요. 절박 유산은 혈성 질 분비물 점상 출혈이 임신 초기에 있다. 출혈이 보입니다. 그죠? 경한 경련이 동반되거나 아닐 수도 있어요. 경관 계대 소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수정된 조직들 배출되지 않아요. 태아 밖으로 나오지 않죠. 조직 배출 없어요.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계대되지도 않았고 조직 배출이 없어. 계대도 되지 않았고 조직 배출도 되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안정을 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임신 유지 가능해요. 임신 유지 가능한 유산, 절박 유산. 이 출혈은 착상 출혈인 경우가 많다. 자, 진행 유산, 불가피 유산입니다. 앞에 불 붙었다는 거 포인트 잡고요. 출혈이 많다. 통증 심하다. 난막은 파열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경관은 소실되어 있다. 포인트 잡아야 돼요. 경관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안정요법이나 투약, 임신 지속할 수 없습니다. 출혈이 심하고 계속될 때는 즉시 수혈과 함께 자궁 내막 소파술을 시행해서 감염을 고려해야 됩니다. 경관 소실됐습니다. 경관이 소실된 상태에서 임신을 유지할 수 있겠다? 말도 안 되죠. 불가피 유산은 경관 소실입니다. 불완전 유산이에요. 자, 불완전 유산은 임신 10주 이전에 유산되는 경우 대부분 태아와 태반이 동시에 배출되지만 그 이후에는 각각 배출된다. 자, 불완전 유산일 때는 자궁 내 조직이 배출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조직이 배출되는 것은 맞는데 그 중에 일부가 잔류한다면 출혈이 심해지겠죠. 자궁 경부가 계대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불가피 유산, 경관 소실이에요. 불완전 유산, 경부 계대예요. 공통점 보이시나요? 자, 불완전 유산을 봤더니 경부가 계대되어 있고 조직의 배출이 있습니다. 임신 유지? 당연히 안 되죠. 조직이 배출됐는데 어떻게 임신이 유지돼요? 계대가 됐는데 어떻게 유지가 돼요? 지금 조직이 밖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궁의 크기는 임신 기간에 비해서 작아요. 출혈 방지와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속히 소파술을 시행해야 하고 고열이 있다? 감염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하면서 소파술 시행합니다. 완전 유산이에요. 수태산물이 모두 배출되었다. 모두 배출이에요. 완전이에요. 배출된 것을 우리가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계대가 소실되거나 열리는 것을 우리가 불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모두 배출됐습니다. 완전 유산. 유산 후 통증이 사라지고 심한 출혈도 멈추고 자궁 크기는 임신 기간보다 작고 모두 배출됐으니까 자궁 경관은 닫혀 있어요. 자궁 경관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앞에 불이라고 붙였겠죠. 지금 자궁 경관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붙이지 않을 거예요. 자궁 수축제를 3에서 5일간 투여하고 출혈 시에는 수혈을 하고 찰분을 공급합니다. 수태 산물이 모두 배출되었기 때문에 소파술 할 필요가 없죠. 3에서 5일간 자궁 수축제 쉬면 돼요. 성생활은 3에서 4주간 금하고 감염이 속발되지 않으면 수일간 휴식을 취한 후 정상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류유산이에요. 자, 계류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후 자궁 내에 남아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태아 사망, 자궁 내에 남아있는 것. 자, 임신 초기에는 정상 임신의 증상과 징후로 보이지만 태아 사망 후 질출혈이 나타나 절박 유산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자궁 경관 닫혀 있어요. 크기 더 커지지 않고 오히려 작아질 수 있어요. 태아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태아가 생존하지 않고 태아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커지지 않을 거고 퇴화돼서 작아질 수 있습니다. 유방 변화 대부분 없어질 거예요. 호르몬이 영향하지 않을 거니까 약간의 체중 감소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죽은 태아가 자궁각 내에 장기가 머무르면서 현저한 퇴행성 변질을 가져와 인부는 심한 응고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C 나타날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피토신, 프로스타글랜딘 질적을 투여해서 유도분만하거나 피토신, 프로스타글랜딘 자궁수축제거든요. 자궁수축제를 줘서 유도분만하거나 소파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DIC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는 저섬유소 혈증이 속발돼서 제거할 때 많은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3회 또는 그 이상 계속되는 자연유산을 말합니다. 원인은 염색체 이상과도 관련이 있다. 무배아란일 때도 유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봐요. 절박 유산. 자궁 경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경해요. 조직 배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질 내에 조직이 없습니다. 경관은 닫혀 있어요. 자궁 크기는 임신 크기와 동일합니다. 예, 임신 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가피 유산, 불완전 유산. 자, 앞에 불 붙었습니다. 앞에 불 붙은 걸 보니 경관이 개대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완전 얘기가 나오네요. 자, 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조직 배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경관은 개대되어 있고 조직은 배출되어 있으니 당연히 임신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완전 유산, 불 없어요. 경관 닫혀 있을 겁니다. 완전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조직 배출 있죠. 자, 계류 유산 닫혀 있고 조직 배출 당연히 안 돼 있을 거고 그리고 폐혈 유산 얘는 감염으로 인한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감염됐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악취, 발열 있겠죠. 자, 자연유산의 종류에 따른 간호. 절박유산, 임신 가능해. 임신 유지할 수 있어. 어떻게 유지하면 돼? 안정 취하고 진정 취하고 스트레스, 오르가즘 피해줄 수 있어야 돼. 자궁이 수축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줘야 돼. 불가피유산, 불완전유산. 소파술에서 임신 빨리 종결시키고 완전유산, 감염이 없고 출혈이 없다면 더 이상 중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자궁수축제? 자, 폐혈유산. 임신 기간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즉시 임신을 종결시켜야 됩니다. 감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하고 그리고 계류유산 12주 이후 사태아가 돼서 5주 이상 자궁각 내에 머물러 있었다면 DIC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혈액 응고 장애가 초래될 수가 있다. 자, 간호관리입니다. 유산에 대한 처치는 유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절박 유산이다.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 침상 안정 취하게 하자. 질로 배출된 내용물 관찰하기 위해서 회음 패드 모으도록 하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활동을 조심해서 하도록 하고 성관계는 2주까지 피하는 것이 좋다. 오르가즘 피하라고 말했어요. 완전 유산이라면 옥시토신 먼저 주입하고 효과가 없다면 외과적인 방법으로 소파술을 해서 자궁을 완전히 비우도록 해야겠죠. 출혈과에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히 비우도록 합니다. 자, 에르고노빈 그리고 에르고 제제는 에르고 제제, 에르고노빈 얘 둘 다 자궁 수축제잖아요. 경관을 수축시킬 겁니다. 자궁 강내가 비어있지 않을 경우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항생제 주고 인부가 RH-고 동존 면역이 되지 않았다면 이거 줘야죠. 로감 얘 줘야 됩니다. 우리 이거 공부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경관무력증이에요. 선천성 혹은 외상으로 경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태아를 반복해서 잃어버리게 돼서 결과적으로 습관성 유산이나 조산의 원인이 됩니다. 경관이 이를 딱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받쳐주지 못해서 흘러내리는 거죠. 외상으로 그리고 선천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 자궁 경부의 무통성 개대, 이슬, 양막의 팽윤이다. 경관이 무력해서 그렇죠. 진단, 자, 진단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임상적 병력의 기초에서 내리는데 임신 2기, 특히 24주 전에 갑자기 통증 없이 파막이 되거나 경부 개대가 되고 태아가 배출되면서 반복되는 임신 중기 자연유산의 병력이 있는 인부라면 일단 자궁 경부 무력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초음파, 얘가 기출됐어요. 자, 자궁 경관 무력증일 때 질초음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검사 소견은 어떠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검사 소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질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경부의 길이, 소실, 개대를 사용하는데 보는데 이용하는데 초음파상 자궁 길이가요 25mm로 짧아져 있고요. 자궁 경부가 넓어져 깔때기 모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답인 거죠. 자궁 경관 무력증일 때 질초음파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자궁 경관 무력증일 때 질초음파의 검사 결과 소견은 이러합니다. 서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출됐다니까요. 자, 정상인부는 임신 3기까지 경고하고 임신 14에서 22주 정도 되면 자궁 길이가 평균 35에서 40mm 정도가 되고 임신 32주가 되면 30mm로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얘는 25mm로 짧아져 있죠. 치료적 관리, 내과적 관리로서 침상 안정, 폐설이, 항생제, 소염제,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역시 이렇게 기출됐어요. 자궁 경관 무력증일 때 외과적 교정할 수 있잖아요. 그 외과적 교정 방법 한 가지의 명칭을 제시하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서술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들은 최근 기출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임신 시에는 쐐기형 봉합술을 시행할 겁니다. 자궁 경부의 전면 부분을 쐐기 모양으로 제거해서 좁혀주고 맥도날드 그리고 시로드카 교정술이 있습니다. 자, 맥도날드 임신 중에 비흡수성인 실인 메르실렌으로 자궁 경부를 묶어서 자궁 경부 내구를 좁혀주는 교정술. 시도르카 교정술. 질 점막을 들어 올리고 메르실렌으로 내구 주위를 묶어주고 질 점막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봉합하는 것. 얘가 기출됐어요. 명칭 쓰고 방법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자궁 봉합 시기. 예방적인 자궁 경부 봉합 시기는 병력에 준하고 임신 12에서 14주. 치료적 자궁 경부 봉합 시기는 임신 14에서 23주 사이에 초음파상 자궁 경부의 길이가 25mm 미만이고 과거 조산 분만력이 있는 단태 인부에게 시술하도록 합니다. 자, 응급 임신 16에서 23주 사이 신체 검사상 경관계대가 1cm 이상 되거나 양막이 팽윤된 경우 시행할 거예요. 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임신 36주에 자궁 경부 봉합세를 제거해서 분만을 준비하게 됩니다.
시루드카 교정술을 하였다면 제왕절개 분만을 시행하게 되고 봉합사는 다음 임신 때까지 그대로 둘 수 있어야 돼요. 자, 경부 무력증의 교정술을 한 다음의 간호는 양막파열, 자궁수축, 육모양막염, 태아심음을 관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절대 침상안정, 자궁근 이완제를 투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퇴원 후 추후 관리, 조산과 조기파막과 감염의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장시간 서 있기, 무거운 물건 들기 당연히 좋지 않겠죠. 세 번째, 자궁의 임신입니다. 자,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을 하고 착상한 부위가 자궁내가 아니라 자궁 외에서 착상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죠. 자궁강 외에 다른 부위에서 착상한 것을 얘기한다. 수정란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수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난관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난관에서 수정란이 된 다음 거기에 착상해버리는, 그래서 난관 임신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 중에서도 팽대부. 자, 난관 임신 시 난관벽은 수정란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킬 만한 충분한 탄력성이 없습니다. 난관이에요. 수정란이에요. 얘가 점차적으로 커지는데 얘가 탄력성 있게 늘어나지를 못해요. 그 얘기는 파열된다는 거죠. 보통 임신 12주 내에. 자, 원인과 유발 요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난관이 좁아졌거나 난관 점막의 수정란에 대한 수용력이 증가돼서 발생한다. 난관이 좁아져서 그 수정란이 이동하지 못하고 바로 난관에 착상해버리는 거죠. 수정란의 운반이 지연돼서 자궁강에 도달하기 전에 영양막이 발달하거나 난관 자체가 조직학적으로 자궁 내막과 같은 탈락막 반응을 함으로써 난관 임신이 됩니다. 자, 자궁의 임신 위험 요인 쭉 보게 되어 있고요. 증가시킨 요인을 보면요. 골반 내 염증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 불임 수술을 포함한 난관 수술을 받았을 경우, 난관의 선천적 기형이 있을 경우, 그리고 자궁 내 장치 사용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자궁의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증상. 수정란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주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파열된 후 골반 부위의 압통,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아프고요. 그러면서 질출혈이 나타나요. 파열됐다는 거죠. 마지막 월경 후 6에서 8주 정도에 수정란이 파열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심한 하복부 통증, 질에서 점적 출혈, 어지러워하고 쓰러지고 목이나 어깨에 통증 호소하게 됩니다. 방사통 느낍니다. 자, 통증은요, 복막을 자극함으로써 편측이나 심와부에 복강 전체를 퍼지고 칼로 찌르는 듯한 갑작스러운 아주 고통스러운 통증이 나타납니다. 견갑통으로 전파돼요. 방사될 거예요. 쿨렌사인. 우리가 성인간호학에서 쿨렌사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서 쿨렌사인 얘기했어요? 급성 췌장염에서. 급성 췌장염에서 출혈로 인해서 쿨렌사인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디?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재화부 주위에 점상 출혈이 나타나는 것. 파열됐어요. 그로 인해서 출혈이 나타났어요. 그 출혈이 쿨렌사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쿨렌사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혈색소와 혈소판 수치는 저하되게 됩니다. 당연하죠. 출혈인데. 백혈구 상승합니다. 미열, 저혈압, 빠르고 약한 맥박, 빈 호흡 등이 초래됩니다. 저혈량성 샥 나타날 수 있어요. 출혈이 나타난다는 얘기. 자, 진단. 최종 월경일을 확인하고 약간의 질출혈이 있을 때 실제로 무월경 시기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문진을 한다. 골반 검진을 통해 부속기나 맥낭에서의 덩어리를 확인하고 일측성, 압통, 경부의 통증, 맥낭의 팽만감을 사정하되 양손 진찰 시 덩어리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질검진은 조심스럽게. 맥낭 천자를 시행해서 응고되지 않은 혈액을 확인할 수도 있고 소파술에서 육모가 없는 탈락막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진단 방법에 대해서 기출된 바가 있거든요. 이거 2개 기억하세요.
뭐라고 기출이 됐냐면, 자, 자궁외 임신을 진단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생각해봐요. 초음파로 자궁의 임신을 확진할 수 있다. 불필요한 복강경 검사를 감소시키고 수술 전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질식 초음파 촬영술은 정상 임신인지 난관 임신인지를 확인시켜준다. 어쨌든 수정란이 만들어졌어요.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임신에 대한 반응으로서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육모선산 자극 호르몬이 나올 겁니다. 이 호르몬을 통해서 임신됐구나는 알게 됐는데 초음파를 통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 자궁의 임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혈중 또는 요중의 HCG 측정, 육모선상 자극 호르몬을 검사해 봤더니 얘가 정상 수치보다 낮대요. 얘를 검사해 봤더니 양성이기는 한데 정상 수치보다 낮아. 그런데 초음파로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 자궁의 임신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2가지 진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혈청 내 HCG 수치와 초음파 검사는 조기 진단에 가장 유용합니다. 비정상적인 임신인 경우 임신 반응이 나타나거나 기대 수준보다 수치가 낮게 되고 HCG 수치가 낮다고요. 임신 검사는 양성인데 태낭이 보이지 않으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궁외 임신이 명확해집니다. 자궁외 임신을 진단해낼 수 있는, 선별해낼 수 있는 2가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를 쓰면 됐어요. 이 2가지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진단 방법입니다. 자, 치료 및 간호 MTX 사용하는 거, 얘는 엽산 기량제입니다. 육모막 질환에서 빠른 속도로 분열하는 세포를 파괴할 거예요. 수정란, 당연히 빠른 속도로 분열하는 세포죠. 파괴합니다. MTX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가 알코올을 마시거나, 여기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 엽산을 함유한 비타민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과 자궁의 임신이 터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MTX 약물을 사용해서 자궁의 임신을 치료할 수 있어. 그런데 이 MTX를 사용하면서 엽산 먹으면, 엽산 복용하면 자궁의 임신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 출혈과 관련된 또한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엽산 먹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임산부들이 먹는 비타민에 대부분 엽산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복용하는 것 자체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엽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MTX가 엽산 기량제니까. 자궁의 임신과 관련해서 MTX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포상기태입니다. 포상기태는 육모막의 육모가 어떤 원인으로 수포성 변성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마치 포도 알갱이 모양같이 작은 낭포를 형성할 거예요. 영양막 질환입니다. 악성화 될 거예요. 육모상피암으로 악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육모막의 육모가 수포성 변성을 일으켜서 작은 낭포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육모상피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디에서? 폐에서. 배란 촉진제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다산부 다태임신 포상기태를 반복했을 때, 엽산이 부족한 시기를 했을 때 잘 발생할 수 있다. 자, 간헐적 혹은 지속적으로 암자색의 질출혈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혈계와 함께 수포가 배출, 이거 포인트 주셔야 돼요. 이 얘기 나오고 HCG 나오고 육모상피암 나오면 무조건 포상기태예요. 자궁의 크기가 임신 주수에 비해서 큽니다. 수포를 형성할 거거든요. 수포가 형성될 뿐 태아가 형성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없습니다. 태아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면서 임신 주수에 비해서 자궁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암자색의 질출혈, 혈계와 함께 수포 배출, HCG 수치가 높아! 육모상피암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포상기태다. 증상, 암자색 질출혈이 혈계와 함께 수포가 배출되게 되고 자궁의 크기가 임신 주수에 비해서 크고 태아의 움직임 없고
빈혈과 자궁평만으로 복부 경련 경험하고 자궁이 파열될 수도 있고. 자, HCG가 상승되어 있거든요. HCG, 입덧, 임신 5조증 관련이 있잖아요. 임신 5조증이 1기를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자간전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20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성 고혈압이 나타난다면 포상기태 의심해 볼 수 있고, 출혈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기태일 경우 초음파 검사상 태아 골격 확인되지 않을 거예요. 태아 아니라니까요. 벌집 모양이나 눈보라가 내리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수포들이 있습니다. 자, 간호중재. 대부분의 기태는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필요시 흡인 소파술 할 수도 있어요. RH-인부 로감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 다음에 할 거예요. 자, 혈청 베타 HCG,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이 자체가 음성이 될 때까지 매주 측정하고 2주간 더해서 음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얘 수치가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1년 동안 피임을 하고 IUD를 제외한 피임 방법으로 자궁 적출술은 자궁이 포상기태로 인해서 이미 파열되어 있거나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거나 40세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모상피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가장 잘 전이되는 곳은 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상기태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팔로업을 해줘야 돼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폐로 육모상피암의 전이가 됐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흉부 엑스선 촬영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폐 전이가 없는지, 육모선천 자극 호르몬이 수치가 어떠한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4주 간격으로 촬영할 필요는 없다. 자, 추적 검사에서 지속성 임신성 육모상피종으로 간주돼서 화학요법의 치료 정증이 되는 경우에는 조직, 소견상, 육모상피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전이병소가 발견됐을 때, 기태 제거 후 추적 검사에서 베타 HCG 수치가 다시 상승하거나 매주 검사에서 연속 3회 이상 하강이 없을 때, 치료 후에 추적 검사에서 다시 베타 HCG 수치가 양성으로 보일 때 화학요법의 치료 적응증이 되겠습니다.